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T모바일 US, 티커 심볼 TMUS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에 T모바일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특히 그 3분기 실적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또 새로운 CEO 선임 소식도 있었고요. 맞아요. 월가 평가도 좋고 뭔가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T모바일의 현재 상황, 이 강한 모멘텀이 진짜 계속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떤 성장 스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나온 소식은 역시 실적이죠. 바로 어제 24일에 발표된 T모바일의 3분기 실적. 네, 매출이 21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2.4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치를 꽤 많이 뛰어넘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잘 나왔죠. 특히 요즘 미국 통신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치열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기대치를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는 건 일단 T모바일의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것 이상으로 이 실적이 보여주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깊은 의미라면 어떤 걸까요? 바로 T모바일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게 후불 가입자 순증인데요. 아, 후불 가입자 순증이요. 네, 3분기에만 무려 100만 명이 넘게 순수하게 증가했어요. 100만 명 이상이요? 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통신사 입장에서는 후불 가입자가 선불 가입자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ARPU 가입자당 평균 수익도 높고 해지율도 낮고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T모바일이 단순히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양질의 가입자를 꾸준히 그것도 아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런 성과는 결국 T모바일이 자랑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5G 네트워크 품질, 그리고 그 위에 쌓아올린 서비스 경쟁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꾸준한 서비스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양질의 가입자를 계속 끌어모으고 있다. 이게 핵심이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과거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엄청난 것 같아요. 2025년 연간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를 또 올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그 후불 가입자 순증 목표치를 기존 610만 명에서 740만 명으로. 와, 이건 정말 대폭 상향인데요. 그렇죠. 거의 130만 명을 더 늘리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핵심 조정 이비타 목표치도 337억 달러에서 339억 달러 사이로 올렸고요. 네, 이 정도면 경영진이 현재의 성장세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겠죠. 특히 이 핵심 조정 이비타라는 지표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같은 걸 빼기 전에 이익이라서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아, 현금 창출 능력. 네, 이 목표치까지 올렸다는 건 가입자 증가가 그냥 외형 성장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착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경쟁사인 AT&T나 버라이즌과 비교했을 때 T모바일이 지금 얼마나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경쟁사 대비 우위가 확실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동안 T모바일이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5G 네트워크와 또 그들의 핵심 전략인 언캐리어 전략 있잖아요. 네, 그 통신업계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행보요. 네, 그런 전략들이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먹히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실적도 좋고 전망도 밝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바로 리더십 교체 소식입니다. 아, 네. CEO 교체 건이죠. 네, 11월 1일부터 스리니 고팔란이라는 분이 새로운 CEO로 오고 현 CEO인 마이크 시버트는 부회장으로 간다고 하던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승계가 이뤄지는 것 같은데 이 스리니 고팔란이라는 새로운 리더가 과연 T모바일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그가 내세우는 핵심 전략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스리니 고팔란 신임 CEO는 사실 T모바일 내부에서 오랫동안 기술 및 운영 부문을 총괄해온 인물입니다.
잔뼈가 굵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아, 내부 승진이군요. 기술 전문가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그의 경력을 보면 T모바일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과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미 강점인 5G 네트워크의 차변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네, 네트워크는 기본이죠. 둘째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셋째가 중요해 보이는데 바로 브로드밴드 서비스 확장입니다. 브로드밴드 확장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요. 하나는 고정 무선 접속, 영어로는 FWA라고 하죠.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아, 5G망으로 집 인터넷을 쓰는 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광섬유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확장하겠다는 거죠. 특히 고팔란 CEO는 기술 전문가답게 인공지능, 즉 AI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운영 효율성도 높여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의 등장이군요. 확실히 디지털 전환이나 AI 활용은 요즘 뭐 많은 기업들이 다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고팔란 체제의 T모바일은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접근법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겠죠. 고팔란 CEO의 기술적 배경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 T모바일이라는 회사 자체의 DNA에 기술 혁신을 더 깊숙이 심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를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 서비스에 접목해서 정말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응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복잡한 네트워크 운영에 적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겠죠. 아, 실질적인 적용이군요. 네, 그의 전문성이 바로 이런 영역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언캐리어 정신, 즉 고객 중심의 파격적인 전략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거기에 기술적인 우위를 더해서 그 정신을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세 번째 전략, 브로드밴드 시장 확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기회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기존 사업자들이 워낙 쟁쟁하잖아요. 경쟁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도전 과제죠. 특히 FWA, 즉 고정 무선 접속 서비스는 T모바일이 이미 상당한 수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꽤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아, FWA는 이미 좀 성과가 있군요. 네, 아무래도 자신들이 구축한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광섬유 기반 서비스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건 사로 망을 깔아야 하니까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컴캐스트나 차터 같은 기존의 강력한 케이블 사업자들, 그리고 AT&T 같은 통신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죠. 완전 레드오션인데요. 네. 따라서 고팔란 CEO의 리더십 하에서 이 FWA에서의 성공 모멘텀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광섬유 확장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이게 앞으로 T모바일의 성장을 가늠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경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고팔란 차기 CEO가 인터뷰에서 경쟁사인 AT&T를 향해서 그들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꽤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하하, 네. 저도 그 발언 봤습니다. 이게 그냥 뭐 신경전 차원의 발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T모바일이 경쟁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현재 T모바일이 느끼는 자신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분기 후불 전화 가입자 순증 수치만 봐도 T모바일은 100만 명 이상인데 AT&T는 40만 5천 명 수준이었잖아요. 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가입자 증가세 그리고 전반적인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도 T모바일이 지금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AT&T도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고 절대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시장의 주도권은 T모바일이 쥐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죠.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투명한 가격 정책과 고객 만족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건 T모바일의 성공 방정식이죠. 언캐리어 전략의 핵심 가치를 계속 이어가고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좀 복잡한 요금제나 숨겨진 비용 같은 걸로 비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T모바일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고객 신뢰를 얻어왔잖아요. 그렇죠. 심플하고 투명한 게 강점이었죠. 네, 앞으로도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신감도 넘치고 전력 방향도 뚜렷하다면 외부의 시선, 특히 월가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마침 HSBC 증권에서 T모바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도 285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월가에서는 T모바일의 어떤 점을 좋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월가의 시선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SBC의 이번 상향 조정은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고요. 월가가 T모바일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첫째는 역시 압도적인 5G 네트워크 커버리지와 품질에서의 우위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이죠. 네, 네트워크 품질. 둘째는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가입자 증가세, 특히 수익성 높은 후불 가입자 중심의 성장이죠. 꾸준한 가입자 증가. 그리고 셋째,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예상되는 잉여연금 흐름, 즉 FCF, 프리 캐시 플로우의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아, FCF 증가요? 네, 이 FCF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같은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이 FCF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FCF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향후에 추가적인 네트워크 투자를 하거나 브로드밴드 같은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재원이 풍부해진다는 뜻이거든요.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HSB가 구체적인 상향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HSB뿐만 아니라 웰스파고 같은 다른 주요 투자은행들도 T모바일의 5G 리더십과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꾸준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T모바일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과 미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월가의 신뢰가 상당히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역시 시장에서의 강력한 지위입니다. 3분기 후불 전화 가입자 순증 100만 명 이상은 경쟁사인 AT&T의 40만 5천 명을 그냥 압도하는 수준이죠.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압도적인 시장 지위. 둘째는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의 혁신 잠재력입니다. 기술 전문가인 고팔란 CEO 체제에서 디지털 전환이나 AI 활용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또 FWA와 광섬유를 통한 브로드밴드 시장 공략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신임 CEO 효과 기대. 그리고 셋째는 탄탄한 재무 건전성입니다. 꾸준한 수익 개선과 앞으로 예상되는 FCF 증가는 미래 투자를 위한 든든한 실탄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재무 건전성까지. 정말 들어보면 다 좋은 이야기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올리고 CEO 교체 소식에 월가 평가까지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 정작 실적 발표 당일 T모바일 주가는 오히려 1% 넘게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아, 네, 그랬죠. 오덩에 다 좋아 보이는데 왜 시장의 반응은 약간 시큰둥했을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너무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우려사항이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주가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가능성은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워낙 T모바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시장이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네. 소위 말하는 뉴스에 팔아라, sell the news 같은 투자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우려사항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 아, 성장률 둔화 우려요?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5G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도 유지보수나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가 계속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경쟁은 계속 심화될 텐데 가입자를 유치하고 지키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감 같은 것들이죠. 비용 증가 우려도 있겠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 같은 외부 변수들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브로드밴드 시장 확장은 분명 큰 기회지만 동시에 막대한 투자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과제잖아요. 이 부분의 성공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나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좋은 소식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어려움들도 같이 고려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T모바일의 밝은 전망은 분명 유효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 그리고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네, 명쾌한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T모바일은 강력한 현재 실적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리더십 아래 기술 혁신과 신사업 확장을 통해 유망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해야 하는 압박감, 계속되는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신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순풍과 역풍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떤 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저희가 T모바일의 실적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교체, 미래 전략, 월가 평가, 그리고 잠재적 도전 과제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뭐 숫자가 좋다, 계획이 거창하다 이런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T모바일이 정말 장기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T모바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더 늘리느냐, 네트워크 속도를 얼마나 더 빠르게 만드느냐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그동안 T모바일을 다른 통신사들과 차별화시켜 주었던 그 파격적인 언캐리어로서의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 있잖아요. 네, 그 독특한 정체성이요. 네, 그것을 이제 기술과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 예를 들어 AI 활용이나 FWA, 광섬유 확장 같은 전략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 복잡한 균형점을 잘 찾아서 변함없이 고객들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는 것, 이것이 T모바일의 장기적인 성공에 얼마나 주요하게 작용할까요? 어쩌면 이 부분이 가시적인 지표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T모바일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또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